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정말 말이 많은 그 브랜드 르노에서 최초로 공개된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가격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말이 정말 많았지만 사전 예약이 8,000대나 됐다는 거, 이것도 또 놀랍긴 하네요. 그리고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직원은 미워하되 차는 미워하지 말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르노가 없어지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가 5개밖에 안 남아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근데 이 세 개는 사실상 한 브랜드죠. 거기다가 뭐 KGM, 뭐 쉐보레, 요 정도밖에 안 남는데, 사실 쉐보레도 요즘 국내 생산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KGM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꽤나 요즘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사실상 국내에 3개 브랜드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르노가 사라지면 국내에는 현대, 기아, KGM 요렇게 3사가 독점하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르노가 지금의 상황을 잘 타게 하고 온전한 브랜드로 다시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족은 그만하고 가격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차량은 중형 SUV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총 트림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요렇게 3가지 트림으로 나왔어요. 가장 높은 에스프리 알핀에다가 2가지 옵션을 더하면 4,567만원. 생각보다 저렴한데, 가장 아랫등급 트림인 테크노부터 보면서 이 차량이 어떤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추가 옵션이 있는지, 어떤 옵션을 넣어야 가성비로 뽑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크노 트림 가격은 3,777만원입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한 느낌은 일단 아니죠. 왜 그러냐면 동급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시작 가격이 3,786만원입니다. 대략 한 9만원?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파워트레인에서 일단 좀 차이가 납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47.7kW급 모터 하나만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르노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쪽 요런 하이브리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단일 모터를 쓰는 게 아니라 100kW급 메인 구동 모터와 60kW급 보조 모터, 요렇게 2개를 사용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에서 6단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르노 같은 경우에는 3단 멀티모드 변속기가 탑재됐다고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XM3 E-TEC, 여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 변속기고요. F1에도 들어가는 기술을 이 양산 차량에도 담았다고 하는데, XM3 E-TEC를 실제로 주행해보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변속기라고 해요. 여튼 요것과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이 차량을 시승하게 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행 보조입니다.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하고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나 뭐 이런 기능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XM3와는 살짝 차이를 줬는지, 성능 향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차를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 차량들도 복률이 좀 큰 곳에서도 꽤나 잘 돌아나가는 그런 편이거든요. 과연 르노도 그렇게 복률이 꽤 심한 곳에서도 차량 유지 보조를 잘 해줄지, 이런 것들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중점적으로 볼 거는 기본적인 휠 크기가 19인치입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휠 인치수가 좀 큰데요? 보통은 표시 연비를 되게 높게 잡기 위해서 아랫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휠 크기를 좀 작게 가져가는 편인데, 연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다, 그런 뜻인가? 뭐 이런 걸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옵션도 있네요. 가장 기본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360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전동 트렁크 같은 옵션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현대기아에서는 추가로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가는 것들인데, 르노가 생각보다 옵션 구성을 잘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기본 트림에서도 계기판이나 센터 디스플레이를 12.3인치로 모두 넣어줍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용 센터 디스플레이까지는 기본으로 넣어주지만 계기판까지는 기본으로 잘 안 넣어주거든요. 소렌토가 디스플레이 옵션을 따로 넣지 않으면 센터 디스플레이는 12.3인치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만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콜레오스가 가격이 비슷한 가장 아랫등급에서 옵션이 조금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콜레오스가 옵션표만 보니까 좀 패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디스플레이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내비게이션을 기본적으로 T맵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좀 중점적으로 볼 법한 테크노 트림의 가장 중요한 옵션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본 옵션을 쭉 살펴보니까 굳이 이 위쪽 트림으로 넘어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 가장 아래 등급 트림을 사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드는데, 선택 옵션이 동승석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피커가 통합되어 있는 150만원짜리 옵션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수석에 12.3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하나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웹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디스플레이를 운전석에서는 볼 수 없게 프라이버시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왜냐면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조수석에 뭐 유튜브 뭐 보는지 해서 이렇게 보면 전방 시야에 대해서 태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필름을 따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안전상 굉장히 잘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가성비로 가겠다 라고 하면 가장 기본 트림인 테크노에다가 저 옵션 150만원짜리 하나만 넣으면 딱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이코닉 트림입니다. 4,152만원이네요. 일단 테크노 트림에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던 150만원짜리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와 스피커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만 말해보자면 이중 접합 유리가 1열 창문에 들어가고요. 라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운전석 8웨이 시트랑 노출 받침대가 들어가는 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패스랑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요 정도인데, 테크노 트림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은 한 377만원 차이 나요. 만약에 저라면 그냥 377만원 더 주고 아이코닉을 살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하이패스 같은 거 나중에 추가로 장착하기엔 살짝 좀 그렇긴 하거든요. 물론 이 하이패스를 나중에 싸제로 장착을 한다 그러면 한 8만원 정도면 충분히 장착할 수 있긴 한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150만원짜리 옵션도 추가로 넣어주면서 동시에 여기에다가 뭐 시트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넣어주니까 아이코닉이면 정말 괜찮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중간급 트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 옵션을 보면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가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요. 여기에다가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갑니다. 이게 115만원. 그리고 HUD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1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20인치 휠을 장착하는데 40만원이라고 해요. 굳이 옵션 막 넣을 필요 없이 저는 만약에 좀 신기술을 잘 체험하고 싶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게 꼭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아이코닉 트림에다가 뭐 보스, 뭐 20인치 휠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이 그냥 HUD 100만원 정도 딱 넣어서 뽑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보스 사운드 시스템 정도?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인치 휠을 왜 안 넣냐고? 이미 휠 사이즈가 19인치 휠이기도 하고 20인치 휠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예쁘다 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19인치 휠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20인치를 안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20인치를 넣고 싶으시다면 아이코닉 트림에서 옵션으로 20인치 휠을 넣지 마시고 요 다음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에 들어간 20인치 휠이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에스프리 알핀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에스프리 알핀 트림 기본 가격은 4,352만원입니다. 가장 높은 트림이 4,352만원이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에스프리 알핀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라기보다는 외관 드레스업에 힘을 빡 주고 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핀 특유의 파란색 데코레이션이 차량 내외관에서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내부터 한번 보면 뒤쪽 시트에 알핀, 헤드레스트, 안전벨트 색상 등이 바뀌고요. 외관에서는 20인치 휠, 에스프리 알핀 전용으로 나온 휠인데 요거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아이코닉 테크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붕 루프 색상이 차체색과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에스프리 알핀 트림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체색을 화이트로 하더라도 위쪽으로 검정색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뀐 루프 색상이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비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레터링도 알핀 버전으로 추가됩니다. 여기에다가 외장 색상도 무광 색상이 하나 추가돼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시려면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부산 모터쇼에서 찍었던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에스프리 알핀의 외관 드레스업 요소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아이코닉이랑 가격 차이가 대략 한 200만원 정도라서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스프리 알핀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에스프리 알핀에서 추가 옵션은 보스 시스템 115만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100만원 요 정도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랑콜레오스 가격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옵션 구성을 잘한 중형 SUV 하이브리드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 트림에서도 꼭 필요한 편의 장비들, 예를 들면 360도 서라운드 뷰라든지 주행보조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잘 구성되어 있었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선택 옵션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 딱 취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면 넣고 원하지 않으면 뺄 수 있는 그 정도 옵션, 그리고 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것들이라서 생각보다 옵션 구성표는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옵션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만약 저라면 어떻게 옵션을 구성할 것 같냐? 아이코닉 트림에다가 HUD 하나 딱 넣어서 4,252만원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 옵션을 동급 소렌토와 비슷하게 넣어서 맞춰보면요, 노블레스 4,112만원 그리고 스타일 104만원 HUD 119만원 스마트 커넥트 59만원 하면 4,394만원으로 르노우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한 140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 옵션 구성을 정확하게 맞춰놓은 거는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차이가 있다, 요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노우 그랑콜레오스 요런 식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다 좋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마케팅이 좀 아쉽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아니었어도 진짜 잘 팔렸을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아쉬운 판단인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콜레오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